뉴욕타임스 북 리뷰의 편집장님이세요. 정말 책을 읽는 DNA를 물려주는 그런 느낌? 저는 이 책의 장점이자 단점이 네. 분명히 책을 좋아하는 나이로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네. 그런 네, 오늘 저희가 가지고 온 책은 난생 처음 북클럽이라는 책이에요. 네. 근데 이 책이 뭐냐면 뉴욕타임즈의 그 도서 부분에 대한 글을 쓰시는 두 분의 여성분들이 아이를 위한 책을 어떻게 보여주고 어떤 책을 보여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책을 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난생 처음 북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도 읽어볼 수 있게 이렇게 한국어로도 나왔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책 읽은 소감 얘기를 하자면 전 너무 신났어요. 이 책 읽고. 아 진짜? 왜요? 네, 왜냐면 저도 이제 정말 아이 가지고 또 아가씨였을 때부터도 책 읽는 아이를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서 아기가 신생아일 때도 니체 책을 막 읽어주고 그건 고문 아닙니까? 그래 남편이 뭐 하냐고 지금 이거 다 듣고 있대 막 이렇게 그렇죠. 썼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이제 제가 일하는 돈 열정적으로 책 사는데 바치고 어떤 책이 좋을지 굉장히 서칭도 많이 하고 뭔가 나의 육아템은 책이다 라는 생각으로 좀 항상 어떤 책을 아이한테 읽혀주고 어떤 환경을 조성해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해오면서 지내왔거든요. 네. 근데 그런 같은 고민을 한 두 명의 동지들을 만난 느낌? 그래서 그리고 이분들도 책을 계속 소개하는 일을 하는 저와 또 비슷한 일을 하는 느낌? 그래서 너무 신났고 또 아이가 이제 책을 가지고 이제 엉덩이를 이렇게 들이밀어요. 엄마한테 앉으려고. 그러면 그 몽실몽실하고 그 아기 냄새 나는 그 추억이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아기 읽어줬었을 때 그런 느낌들. 그리고 성공적으로 아이가 책을 되게 좋아하는 애로 컸어요. 결국에 9살이 된 지금 책 좀 그만 읽고 빨리 수학하라고 할 정도로 계속 책을 이렇게 달고 있는 아이로 키우는데 성공했으니까 오늘 한번 제가 어떤 아이인지로 큰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네. 로사님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후후 자매 시리즈가 계속 펼쳐지고 있으니까 딱 봐도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생겼어요. 보기에 더 흐뭇합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막 책도 막 집에 있는 거 가지고 와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려고 신이 났습니다. 네. 파시형님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도 뭐 로사님과 뭐 다른 차원으로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고요. 저도 책 욕심이 워낙 많고 저는 책을 그냥 활자 중독 걸린 사람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그런 취미가 있었고 커서는 좋은 책이 있으면 이렇게 모으고 싶은 책들이 그런 또 욕망들이 있어서 책을 버리지 않고 계속 모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체계적으로 모을 수가 없고 그냥 쌓아두기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 회사를 만들고 이제 좀 저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책을 좀 보기 좋게 조금 정리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일단 이게 어린 아이들을 위한 책이긴 한데 우리는 아이를 책 습관을 만들기 위한 저는 어른들이 봐도 충분히 공감하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단계별로 책 읽기를 좀 해가는지, 책에 대한 사랑을 만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었던 책이고요. 궁극적으로 책 소개한 것들 초반에는 전혀 제가 모르는 책들이잖아요. 유아책이니까. 근데 이게 정확하게 한 14일 정도 청소년기 가니까는 그다음부터는 제가 확실히 다 봤거나 아는 책들이 나와서 이렇게 책 읽기를 넓혀가는구나, 영역을 넓혀가는구나 그런 것들을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책이었었고요. 그리고 책을 또 보다 보니까 저는 또 이게 지금은 책을 좀 이렇게 갖고 싶은 책들이 있는데 예쁜 책이 좋거든요. 단순히 디자인 예쁜 게 아니라 잘 만든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책은 잘 만든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부터 내용부터 형식부터 디자인까지 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패키지처럼 다 세팅이 된 책이더라고요. 완성도가 높은 책이어서 그것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었습니다. 아무튼 종합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그런 책 읽기였습니다. 네. 드림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 여기 읽으면서 좀 한 문장에 좀 꽂혔던 문장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책 읽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너부터 책을 읽어라. 부모부터 책을 읽어라. 참 이 문장을 보고서 되게 많이 좀 이 다독다독을 해서 천만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요. 안 했으면 아마 1년에 책 한두 권 읽을까 말까 했을 거예요. 그나마 이 방송을 하니까 무조건 읽게 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이런 니즈 갖고 있는 부모님들 되게 많잖아요. 아이들을 책 잘 읽는
책에 이제 독서 애호가로 키우고 싶다라고 말하는 부모님들 되게 많은데 어떤 책을 언제 읽혀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 책이 굉장히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책들이 아닌 좀 미국 쪽 책들을 많이 소개해주고 있어서 원래 이렇게 책에 관심 많고 또 아이들한테 책 많이 주신 부모님들도 국내 책들 위주로 많이 주셨다면 이제 해외에서는 어떤 책들을 보여주는지 그런 것들도 좀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이제 책 읽기에 관심이 좀 있은 부모시라면 그냥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읽으면서 좀 많이 도움이 됐고 이런 책들도 좀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네. 예. 책 읽기에 관심 있는 부모님이라면 추천합니다. 네. 네. 저는 이 책의 장점이자 단점이 네. 이 아까 말씀드린 작가분들이 파멜라 폴 그리고 마리아 루소 이렇게 두 분인데 뉴욕타임스 북 리뷰의 편집장님이세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책들을 잘 고르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선별한 책들을 모았을 텐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영어권의 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 작가도 소개도 하고 이 책 속에 있고 그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 한국 출판 칼럼니스트께서 한국어 책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시고는 계시지만 네. 그래도 주된 내용은 주로 영어 책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애들 계속 영어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럴 때 동화책 육아로 많이 해라. 이제 결국엔 책을 통해서 영어도 배우면 굉장히 잘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서 어떤 영어책이 좋은지도 되게 많이 알아보고 서칭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한국 엄마들끼리 아름아름으로 이게 좀 터졌다. 아이들이 재미있어 해서 계속 갖고 오는 책이다라고 알려진 책들만 좀 다 주로 사는 거. 국민책 이런 문화처럼. 근데 여기는 그런 책 이외에도 되게 딱 뭐 재밌는 책, 슬픈 책, 우정을 기린 책 이런 거를 단계별로 다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네. 우리 애들은 웃긴 거 되게 좋아하니까 웃긴 책을 영어책으로 들여서 이거 되게 웃기다. 이걸 이렇게 막 영어로 읽어보거나 그러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단계별로 영어책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로사님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책 읽는 아이를 태어나게 하고 싶을 만큼 책에 관심이 많으셨죠. 육아책에 네네. 대해서.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사셨는데 네. 제가 제일 먼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책을 사셨잖아요. 네네. 이 책에 소개한 책 중에서 예. 좀 겹치는 부분이 많던가요? 네, 많았어요. 네, 네. 많았는데 모르는 책도 되게 많아서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보통 제가 소개를 하고 나면 이건 정말 소중하게 모셔야 할 책이다 이런 책도 있고 약간 시일이 지나니까 조금 시즌성이 사라져서 계속 보관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책도 있긴 있었어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책을 다뤘으니까. 근데 이 책은 아직 아이들이 커 나가는 과정이니까 계속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어릴 땐 책을 많이 읽지만 또 공부해 나가면서 연결이 잘 안 되는데 그 연결할 때 이 책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리스트를 참고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많이 있었어요. 되게 그래서 많이 그러니까요. 갖고 왔어요. 지금 여기 소개된 책만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집에 훨씬 많이 지금 있거든요. 이거 하면 화면을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게 지금 거의 뭐 한 100권 갖고 오셨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 예, 100권이라고 해. 네. 네. 옆에도 쌓여 있어요. 네, 산더미. 굉장히 많이 쌓아주셨는데 음. 네. 아무튼 이만큼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봐도 잘 구성이 된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용하기 전에 그냥 이 책 제가 도서관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책을 한 권 꽂아놓으면은 그러니까 여기 나온 책들을 다 꽂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네. 나중에 서재를 만든다고 했을 때 특히 아이들한테 0세부터 18세까지 방을 꾸며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연령대별로 네네. 네가 읽어봤던 책들이라고 하면서 소개해줘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들도 이게 추억이 되는 것들이고 분명히 책을 좋아하는 나이로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0세부터 나와요. 이 네. 책이 이제 정말 아기 때부터 영 어덜트, 그러니까 청소년이 될 때까지 어떻게 좋은 책들을 읽어 나갈 것인가. 정말 책을 읽는 DNA를 물려주는 그런 느낌?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느낌의 네. 책이에요. 간단하게 좀 목차를 좀 소개해드리면 네, 좋습니다. 일단은 총 5개의 부로 구성이 돼 있고요. 5부작이고 처음에 시작할 때 작가의 글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삶의 등대가 되어주는 책 읽기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책 읽기를 하면 무엇이 좋은지 그리고 작가분들이
본인들이 책 읽기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얻었는지 그런 내용들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1부에서 이제 4부까지는 각 연령대별로 책 읽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가이드를 해주고 있는데 구성은 다 동일합니다. 부모가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고 어떤 책을 골라야 되는지 소개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에 책을 고를 때 유의할 부분 이런 내용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0세부터 3세 영유아기 그리고 3세에서 6세 유아기 신생 독자 이제 4세에서 8세 그리고 자립 독자가 되는 7세에서 10세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생 연령대인 미들 그레이드 마지막으로 이제 청소년기에 어떤 책을 봐야 되는지 소개해주고 있고요. 이게 1부에서 이제 4부까지 각 연령대별로 안내를 하고 있고 마지막 5부에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책들 이제 주제 및 읽기 수준별 추천 도서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연령대별 분류도 돼 있고 아까 로사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웃음을 주는 책 또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 또는 우정에 대한 이야기 등 이런 식으로 주제를 좀 분류를 해서 자기가 이제 원하는 주제만 볼 수 있도록 그런 책들도 소개가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옴기니의 글과 그리고 이 책에 소개된 추천 리스트가 다 수록이 돼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네. 일단 그래서 영유아에게 책 읽어주기. 정말 갓난쟁이 때부터 책을 읽어줘야 되는데 여기도 그렇게 나오지만 저는 모든 상황에 책을 들이댔던 것 같아요. 니체를 읽었다고? 아니 니체는 그냥 이제 정말 신생아 때 아무것도 네네. 못할 때 한 번 읽어봐 줬었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목욕할 때 이제 뭘 잡아당기고 왜 내 뜻대로 목욕할 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기가. 그럼 그때 왜 물에서도 젖지 않는 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넣어줘서 이거 코끼리네 하고 책을 잡고 있으면 씻기가 좀 편하잖아요. 자꾸 기어나가니까. 막 그런 식으로 딸랑이도 넣는 것도 좋고 이렇게 장난감도 삑삑이도 넣을 수 있지만 목욕할 때도 이렇게 목욕책 같은 거 그런 거 넣어주고 그리고 보드북 있잖아요. 맞아요. 까꿍 하는 거 그런 것들 그리고 왜 헝겊책 있잖아요. 애들이 빨아도 되고 던져도 되고 그런 책 내팽겨치잖아. 패대기치잖아. 애들이 애기들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애기가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무조건 책이랑 같이. 그리고 아기를 자기 전에 나란히 누워서 책을 읽어줄 수도 있지만 낮에는 애기를 안아서 읽어주면 엄마가 나를 온몸으로 사랑해주면서 따뜻한 엄마의 목소리도 정말 왜 피부를 통해서 듣는 목소리 그리고 4D로 움직여줘야 애들이 막 랄라랄라 같습니다 이러면은 들썩들썩하고 그런 식으로 막 읽어주고 그러니까 온몸으로 책을 읽어주고 또 애기가 이제 이야기 따라 안 가잖아요. 계속 잡아 뜯거나 찢거나 아니면 다른 한 부분 그림만 막 집착하면서 막 얘기를 한다거나 맞아요. 너무 똑같은 책만 갖고 온다고 해도 그런 것들을 다 받아주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그래서 엄마는 사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고 싶은데 진도 빨리 빼야 돼.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관심을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 네가 이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 얘기를 계속 해주고 소리를 내주고 의성어를 내주고 은유를 있게 말해주고 그런 것들이 아기에게 정말 좋은 자극이 된다는 거죠. 네. 그냥 거의 교과서 같은 말씀을 주셔서 네네. 너걸놓고 들었네요. 네. 그래서 보드북으로 시작하자. 네. 그러니까 두꺼운 영리하게. 책. 두꺼운 책으로 단순하고 아기들이 집중하기 좋은 책으로 시작을 하자고 하고 있고요. 저는 그 영유아기에 어떤 책을 골라줄까에 이제 보드북으로 시작하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확 꽂혔던 게 내구성이 좋은 책을 골라라. 포인트죠. 가만 생각해 보면 저희 아이도 책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 아내도 그 책 읽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욕망이 큰 부모 중에 한 명인데 그쵸.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5세까지 읽을 책을 싹 사놨어요. 한 번에. 거의. 그래서 집에 보면 방 2개 거의 아이 책으로 꽉 차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사놨는데 영유아기 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책은 사실 보드책, 글자 거의 없고 그림 위주로 된 거, 책을 많이 주잖아요. 그 책들은 거의 다 너덜너덜해요. 그쵸. 대부분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내구성이 튼튼한 거 줘야 돼. 아까 로사님 얘기하신 헝겊 천으로 된 책 그런 재질의 책을 많이 사주든가 그냥 웬만한 책은 거의 다 찢어지고 부서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못 참아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책은 찢으면 안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그냥 이 책은 젖고 찢어지고 망가지고 묻는다. 그러니까 그거를 딱 각오를 하고 음. 아기한테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려고 산 거니까. 그리고 책이 중요한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일단 책에 친해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고 네. 여기 좋은 문구에서 이거 한번 저 읽어보고 싶어서 줄 쳐갖고 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25페이지에 나오는 말인데 온몸으로 책을 읽는 이제 그런 시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책을 읽어주면 아이는 독서가 재미있을 뿐만이 아니라 오감을 깨운다는 것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목소리, 책장을 넘길 때의 느낌, 책의 모양이나 무게, 책 냄새, 일러스트의 시각적인 효과도 배울 수 있고 네. 그래서 태어나 몇 달 동안은 책을 읽어줘도 집중을 어차피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책의 시각적인 측면만 알아차리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관심을 보이는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을 손으로 짚어주고 네. 그래서 좀 더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책 속에 있는 특정 단어 그림을 반드시 연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쉽게 접근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멘트가 있었는데 되게 좀 공감했던 것 같아요. 네. 이따가 0세에서 3세까지 저희 아이 키웠을 때를 돌이켜 보니까 이게 부모님이 책 읽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영유아기에. 근데 요때 좀 책을 읽어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아이 이렇게 안고 재울 때 또는 이렇게 보자기 등에 매달고 재울 때 그때 그냥 애 재우고 싶은데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빨리 하잖아요. 자라, 빨리 자라, 빨리 자라. 막 그냥 흥흥흥 하면서 이렇게 재우는데 네. 그때 그냥 책을 읽어줬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이제 와서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책 읽어주면 바로 자는데. 그니까 저는 직방인데 우리 애한테 적용을 해볼 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좀 생각이 지금 갑자기 났는데 저도 하도 오래 했으니까 거의 뭐 한 18년 정도 됐으니까 네네. 이 딸내미가 이제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데 걔는 계속 똑같은 책을 읽어달라고 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예. 처음에는 그냥 저 똑같은 책 저도 지겹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포기하고 계속 읽어줬는데 계속 그냥 똑같은 책에 똑같은 장면만 읽어달라고 해요. 그게 기억이 나네요. 근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읽어줬던 것들. 예. 네. 다음은 이제 유아화하는 독서로 넘어갈게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책을 저도 여러 책을 읽어주다 보면은 책들이 되게 이런 사상을 아이한테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싶은 그런 책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클래식한 책들 중에서는 지금도 너무 봐도 아무런 무리가 없고 너무 재밌는 책도 많지만 막 뭐 너무 뭐랄까 남아 선호 사상 자체를 막 그린 책이라거나 여성이 되게 핍박받는 책 혹은 인종차별이 되게 심한 책 그러니까 심하다기보다는 항상 백인만 나온다거나 뭐 그런 거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책들은 그런 뭐 양성성이라거나 또 그런 뭐 인종차별이 없는 그런 책 그리고 되게 다양한 삶의 모습들 이런 굉장히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뭐 이렇게 뭐 평범한 엄마와 아빠가 결혼을 해서 뭐 아이를 낳고 사는 것이 뭔가 정해진 일이 아니구나 네. 라고 느낄 만한 혹은 또 흑인의 가정들은 이런 문화가 있구나 또 이런 나라는 이렇게 사는구나 뭐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즐거움이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되게 다양한 책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문맹 퇴치 전문가들은 아이가 거울과 창문 모두를 갖춘 책을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책은 거울이 되어 그 안에 비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어떤 책은 창문이 되어 자신과 다른 이들의 경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두 종류의 책을 읽어주면 아이가 나도 알고 바깥도 알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진짜 선입관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아이들이 갖고 있는 선입관은 부모의 선입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듯 저도 이 문구가 되게 좋았었는데 거울과 창문이 다 필요한 것들. 창문은 많을수록 좋고 개방돼있을수록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경험하지 못한 분야까지도 같이 한번 공유하는 시간들이 있으면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저도 좋았던 문구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보면은 항상 줄친 데가 비슷하다는 그죠. 좋은 말은 누구에게나 좀 좋다. 그럴 때가 있어요. 네. 네.